시장님도 거기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성남형 어떤 고용보험 상식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듣고요.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한번 저희들이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민 그 짚어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자로 있을 때서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전국민 고용보험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일하는 사람 전체한테 넓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랜서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행사의 계약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역 축제 같은 거 할 때 가수분들이 오셨어. 그럼 딱 그 계약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사회안전망을 깔자. 이게 이제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저희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일하는 조례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이게 보통 다른 조례들은 노동인권조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급여를 받는 분들, 노동자분들에게 뭐 지원을 하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이걸 넓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배달하시는 분들, 대리기사들, 혹은 이렇게 행사 뛰시는 분들, 프리랜서, 시간 강사, 뭐 야구르트 아줌마 이런 하여튼 다양하게 혹은 무점포 자영업 또 온라인으로 무점포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아직 국가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법률 지원부터 시작을 해서 일정하게 긴급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 이게 이제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포럼을 시작을 했어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이걸 만들자 해서 지금 거의 초안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우선 노동이 아니라 일하는 시민으로 범위를 넓히고 그러면 일하는 시민을 누구누구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들이 이번에 마침 또 코로나 때 긴급 지원을 해봤어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 100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한 6,700명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4월 20일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한 6,700여 명 지금 신청을 하셔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필요할 경우 시가 재정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는 요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또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쉼터나 공유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법률 지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런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뭐 산재 예방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재난재해에 대한 대책들이 이분들이 좀 필요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달을 했는데 물품을 잃어버렸어.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지자체가 만약 기업들하고 협약을 맺고 일정하게 플랫폼 노동 같은 경우는 플랫폼 노동 여러 기업들에게 이 정보를 받아서 뭔가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주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 프리랜서 기자가 A신문에도 글을 쓰고 B신문에도 글을 쓰고 C신문에도 글을 쓰는 프리랜서 기자의 경우는 주된 고용주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좀 협약을 맺어서 사회안전망을 만들 수가 없는지 혹은 공제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이제 근거를 지자체 차원에서 일단 만들고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좀 중앙에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된 법들이 통과되면 저희가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초안은 거의 나왔고요. 초안을 이제 전문가들이나 혹은 노조, 관련 노조들이 있어요. 아마 IT 노조라든가
구조들하고도 좀 더 논의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올해 말 정도는 시의회를 통과를 시키면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전이라도 코로나19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특수고용직이라든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 또 일자리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자체는 사실은 그런 근거가 좀 취약해요. 마침 이번에 또 정부에서 희망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이제 하겠다고 했고 저희한테도 아마 예산이 들어올 것 같아요.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 한 179억 정도가 배분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러면 수천 개 일자리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지자체 사업으로. 그런 일자리를 이렇게 정부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근거도 저희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권리를 좀 존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조례가 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재원 마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재원 마련 앞으로 왜 지금 기존에 지금 수당들을 많이 주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 어떻든 여러 가지 지금 시에서 나온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가지고 또 나가실 건지 지금 겹치는 부분들도 또 혹시 또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고용보험 쪽은 재원이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뭐 재원이 180조 이런 식으로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원 논쟁이 있었는데 기본소득은 아마 많으면 최대 15조에서 30조일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당장의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것 정도는 지금 현재 이미 예를 들어 실업급여는 9조가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 한 1.5조 정도 전국적으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국민 고용보험은 당장에 중요한 재원 마련에서 재원 마련에서 이 중대한 장애가 없습니다.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해보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확장이 되면 그래도 뭐 15조, 20조가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그 경우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가에 대한 시민사회 동의가 필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소득처럼 아주 대규모로 하는 거가 아니어서 기본소득은 증세 논의를 해야 됩니다. 증세 없이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전국민 고용보험은 그것보다는 조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에 한 1조에서 2조 정도만을 더 증가시킨다라는 예상을 일단 1단계는 당장에 시행할 수 있다. 그게 성남형 고용보험 아니요. 전국민 그 성남도 성남형 정도 성남형 정도도 현재로서는 증세 문제라든가 재원 마련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의 그러니까 성장률 그러니까 이게 재난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현재 성장률이나 조세 수익 가지고 현재로서는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걸 대폭 확대를 할 때의 문제여서 지금은 재원 마련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기본소득하고는 근본적으로 재원 마련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애초에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애초에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설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은 전혀 다른 거고 마치 이제 서로 보완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전국민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똑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불평등 완화를 할 수가 없어요. 불평등 완화를 하는 방법은 증세를 할 때, 세금을 거둘 때 차등해두면 돼요. 그래서 불평등 완화하는 방식이니까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게 하고 불로소득한테 과감하게 때리고 하지만 적게 버는 사람도 1,000원이라도 내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더 많이 버는 사람을 더 많이 세금을 내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결과는 그러니까 출입구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연대성을 하고 입구는 그렇게
들어가고 출구를 똑같이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여기가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조세 논쟁을 해야 됩니다. 조세 논쟁을 하지 않고 돈을 주겠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전국민 고용보험은 그와 달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확대의 범위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면 최대 30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저는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씩 준다고 해도 60조가 필요하고요. 지금 월 30만 원 얘기하시면 180조가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512조 예산이, 올해 예산이, 그리고 보통 100조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데 한 5년에서 7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180조라 하면 보통의 경우는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있어야지 늘어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걸 단번에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세 논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주면 불평등을 해소할 수가 없는데, 조세를 걷는, 세금을 걷는 방식에 차등을 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논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동의도 어려운, 그래서 요건 그 트랙으로 가고 논의를 하고, 고용보험은 지금 당장 코로나19 때도 죽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결혼식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결혼식도 안 하고 회감년 안 하고 돌잔치 안 하잖아요. 때문에 행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 지원을 못해요. 그 부분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 확대해서 일정한 직업들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월 얼마씩 떼어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태가지고 주게 되는데요. 일용직 등 뭐 프리랜서라 이런 사람들 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띄고 소득으로 하는 거예요. 급여 책정이 아니라 소득만 가지고 소득을 파악을 할 수 연소득을 있어요. 평균을 내 가지고 그렇죠. 매년 지금은 그러니까 국세청에 1년에 한 번,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정산하고요, 5월에 자영업소득 하는데, 이것을 부과 방식을 그러니까 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을 빨리 하거나 혹은 연소득, 지난해 소득이거든요. 지난해 소득을 특정해서 그걸 가지고 다음에, 그러니까 소득으로 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아요. 이건 통계 문제예요. 정보를 해서. 그러면 보험 원리라는 거 위기 시기에 대응하는 거거든요. 내가 일자리가 없을 때, 내가 병이 났을 때, 내가 소득이 감소했을 때, 내 사업이 망했을 때,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보험 방식이다 보니 이걸 확대를 하되, 그러니까 급여에서 소득으로 바꾸고, 그러려면 데이터를 통합시키면 됩니다. 지금 현재 세금 데이터 있잖아요. 국세청 데이터하고 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 데이터는 이게 일자리가 그러니까 매번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도 이 사람,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이 사람이 지금 일자리 잃었다 안 잃었다, 권고사직을 당했다 안 당했다, 이거 매번 하게 돼 있어요. 세무사 통해 가지고 세무사. 그럼 이걸 이 노동자도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도. 이걸 맞춰내는 거 있게, 이건 통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통합해서 이 데이터를 이용만 하면 지금처럼 신청을 받지 않고 그냥 지급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하여튼 뭐 끝으로 문재인 정권이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말로만 하고 이제 끝날 또 공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성남은 성향형 그 고용보험을 추진하실 것인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전국민 고용보험, 그러니까 이미 저는 국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된 일부 법들은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보는데, 완성형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어차피 이 완성형도 세금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세보다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급여에서 소득으로 바뀌면 어떤 사람은 적게 내고 기존보다, 어떤 사람은 더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주, 그러니까 내부의 부담이 달라져요. 그게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세보다는 내부에 누가 부담할 거냐. 그래서 예전에는 부담하지 않았던 사업주도 내가 직접 고용하지 않았는데 부담을 해야 될 거라고요.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거에 또한 합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성하는 데는 이것도 시간은 걸리지만 지금처럼 뭐 예술가 지원법이라든가 특고 지원법이나 이런 법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이건 통과를 시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구직자들에게도 구직자는 아직 고용이 안 된 청년들인데 이 구직자들에게도 지금 이 실업급여를 주고 일정하게 교육훈련을 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래 이 친구들이 소득을 벌어서 그 보험료를 낼 거다라는 전제하에 미리 주는 거거든요. 이런 법들은 통과를 시키자는 거예요. 통과를 시키면서 이 고용보험을 좀 완성시켜보는 거고 이걸 또 지자체에서도 그런 걸 통과한다라 저는 그게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그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로 간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 지원 때도 중앙이 아직 지원하지 않았는데 지자체는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에 연계가 돼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결국은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 추진을 할 거고 시민들도 다 이 부분 이제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굳이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 네. 내년도쯤에 좀 이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내년부터 시행을 할 거 무조건.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그냥 시행을 해버릴 거고요. 이 중앙에서도 올해 아마 일부법이 전 통과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구직자에 대한 지원들은 이건 중앙에서도 할 거라서 이거 연계를 시켜버리면 저희들이 좀 쉬워지죠. 왜냐하면 지자체 혼자서 다 그걸 부담할 필요는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남 시민도 좀 행복했어요. 지금 성남에 주위에서 이사 온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아이고, 왜냐면 감사해요. 바깥에 서울에서 왔냐면 성남이 뭐든지 최고 많이 준다는 최고 소문이 나 있어요. 좀 그럴 노력은 하고. 아니 서울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 그래요? 네. 정말 그래요? 성남 가면 다 해결돼요. 네.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이 가장 대한민국에 살기 좋다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행이다. 조금씩 많이 그리고 어쨌든 2주년이 벌써 됐는데요. 됐는데 잠깐 그 소회 나오면 소회 또 이제 앞으로 계획이랑 계획 좀 잠깐 5분 이내로 저희 영상 한번 예. 워낙 말씀 잘하시니까 준비되시면 죄송하고요. 네네.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컵 줄게요. 네. 이게 자꾸 저 보면 피곤해요. 됐나요? 옆에 컷도 치워요? 아니, 괜찮아요. 그 이제 그 2주년 소회하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해서 그 이제 저희가 영상을 원래 두 개로 나눠서 찍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불편하시니까 그냥 소회 말씀하시고 약간 틈을 주고 제가 편집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이어서 쭉 말씀해 주시면 그냥 시민들한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영상을 이제 저희가 보도용으로 올릴 거여서 지금까지는 저희는 안 찍고 그냥 녹음만 했으니까 요게 이제 포인트니까 요걸 한번 이 카메라를 보시고 말씀을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구독자 여러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요? 네. 그 이러신 분을 빼고 하세요. 네. 그냥. 예, 빼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시민들에게 시민 여러분이라고 시민. 말씀. 잠시만요. 자, 다시 제가 예,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일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곁에서 있으면서 손을 잡아드리고 위로를 하고 응원을 많이 했는지 참 반성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파이팅
성남시정 세세하게 살피겠다 약속드리고요.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저희들이 최대한 곁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예. 지원생에 대해서 예. 죄송한데 말씀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그래요? 크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요즘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뭐 돌잔치도 없어지고 결혼식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행사 뛰시던 분들, 네일 샵 하시는 분, 화장품 옷 파시는 분들, 대관 하시는 분들이 다들 일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위기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긴급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응급 지원, 긴급 지원 하겠노라 약속드리고요. 성남시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성남시는 노동인권 조례 대신에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급여를 받으시는 뿐만 아니라 자영업으로 일하시는 분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야구르트도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 시간 강사, 방과후 교사 등등에게 그분들이 사실은 실직을 위험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이 필요할 때 그런 응급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 거고요. 또한 이런 시기에 또 더 필요한 일자리 지원 정책, 산재 예방 정책, 각종 건강 정책까지를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급여뿐만 아니라 소득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지원하는 일하는 시민 조례를 올해 말까지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 알려드릴 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어요.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성남시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실직을 하셨거나 소득이 줄으셨거나 하는 분들은 최대 1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빨리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걸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래서 노동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도 연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